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방역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이거든요. 지금 70만 곳의 업체당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방역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도 그 종류가 하도 많고 네. 또 다양해서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소상공인 이 재난지원금 이 대목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한 업체당 100만 원씩 그리고 업체를 4개까지 하고 있으면 400만 원까지를 특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당자가 무려 320만 업체거든요.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이죠. 예. 혹자는 이게 10월 말부터 지원됐던 손실보상금과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손실보상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손실보상금을 받았어도 또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은 이 방역 감염법에 의해서 영업 제한을 당했거나 또 제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매출 손실이 있었다면 예. 또 매출 손실이 물건 파는 것이 2019년이나 2020년도보다 올해 덜 팔았다면 그것은 이제 올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해당자가 되는데요. 예. 오늘 지금 아침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1단계인데요. 이분 1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류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부터 먼저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벌써 새벽부터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까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신청을 하면 오늘 중으로도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영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1월 6일 또 1월 중순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문자로 일괄 전송이 되다 보니까 또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 시기를 틈타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보건당국에서도 특별히 나름대로 조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링크를 시킨다든지 링크라는 게 바로 문자가 스마트폰으로 왔을 때 바로 누르면 네. 정부 사이트로 들어간다든지 예. 또는 URL 주소를 찍어서 들어가는 제도를 일치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 재난지원금 사이트에 별도로 들어가야지만 하는 것이 예. 그게 정상이고 그 스마트폰상으로 바로 찍어서 들어가면 대부분 스미싱, 거의 100% 스미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 이 휴대폰에 정보가 틀리거나 예.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 그러니까 절대로 링크나 URL을 바로 버튼에서 접속하지 말라는 이게 보건당국의 강력한 당부입니다. 예. 또 다른 피해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장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부에서 또 추진 중인 정책이 이제 카드를 소상공인 그 업장에서 쓰면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금을 주는 소비 복권 사업인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확대 그 효과가 어떨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반응을 물으셨는데 예.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의 위기까지 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 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조처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방역 지원금 역사상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 10월 달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또 그 조건으로 감염법에 따라서 집합금지가 됐거나 예. 영업시간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손실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그런 어떤 감염법에 따라서 영업 제한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들면 일단 전부 지원 대상에 넣었다.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러나 나라 재정 사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100만 원씩 지불하는 것도 국가 재정은 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이고요. 예. 자,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에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가서 그 업체들 가서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당첨자를 추첨을 해서 당첨금 뭐 1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당첨금을 주겠다. 예. 과거에 우리가 카드를 처음으로 보편화시켰을 때 카드를 사용하면 그중에 추첨을 해서 당첨금 주는 네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카드 사용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궤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재 총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소상공인의 소비를 좀 늘려주려는 매출을 늘려주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여기다가 로또 형식의 사행성까지 살짝 가미함으로써 그 효과는 단순한 금액 플러스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이 내년에 가장 주목하는 경제 이슈로 뽑은 게 설문조사 결과 생활 물가가 1위로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 게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약화됐다는 그런 지표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목할 대목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으로 보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정이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19.2%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게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 부진, 소비 진작 이런 쪽에 1위가 나왔었는데 확연히 생활 물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물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이 소비자들, 서울 시민들의 고통이 조금씩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종래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겠다. 기회만 되면 사겠다라는 서울 시민들이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상당히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구입할 의사는 있다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아진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 거의 모든 항목에 거쳐서 서울 시민들이 올보다도 더 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불안한. 예. 아마 이건 이제 가계 대출도 위축이 되고 또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환경, 이런 것도 물가도 오르죠. 예. 그러니까 좀 이 서민 생활들이 좀 더 핍박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런 예.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그 이면에는 뭐 코로나19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물가가 오르는 것도 뭐 다른 그렇습니다.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내년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약 2년 동안 생산 부진, 공급망 차질 이런 것을 겪었고 코로나19 전에도 우리 경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장기 사이클로 볼 때 라운트F 곡선으로 볼 때 좀 상승 국면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은 오르더라도 과거의 정상적인 시대 때의 금리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 어떤 대출을 억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빨리 활성화될 수도 있다. 예.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 예산인데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를 개편하기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남은 예산을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교육 재정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어야 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재정에서 가장 큰 파이프라인, 작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히 이제 줄여서 교부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내국세에서 20%를 떼어서 바로 지방 교육 예산에 바로 넘기는 것입니다. 예. 이게 10년 전에 11조였는데 이게 53조로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교부금 지원 대상이 만 5세부터 17세까지 흔히 우리가 이것을 학령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학령 아동들의 숫자는 지금 약 40%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적은데 돈은 5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최근에 그 돈을 쓰지를 못해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거저 주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가 그 돈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해서 예. 돈을 먼저 소진하면 표창장을 주는 이런 제도까지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갑자기 교부금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도를 좀 혁신해야 된다. 특히 저 지방교육재정금이 2005년에 전체 퍼센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교부금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데 유용하게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렵다든지 예. 그럴 때는 돈 돌려 쓸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 학령 인구 지원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재교육,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쓴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교부금은 그대로 두고 그 지원 대상을 좀 다양화하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좀 줄여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좀 돌리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합의를 했거든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좀 더 범위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혹시 제2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 의료보험 들고 계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예. 해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 지금 75%가 가입이 되어 있는 이 실손 의료보험이 지금 인상이 유력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예,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정말 이게 마법의 제도입니다. 좋게 보면 마법이죠. 왜냐하면 실제 손해가 있는 부분을 다 보상해 주니까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예. 보험 제도죠. 미국이나 구라파의 각종 보험 제도도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고 또 보험금을 이용하고 나면 자기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실손 의료보험 199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저 보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병원 가면 그 손해금을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다음이 문제죠. 그런 다음엔 손해 보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사들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렇죠.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데 그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려면 약 한 1년에 20% 벌써 지금 고지를 했죠. 1년에 20%씩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 가입을 3년 내지 5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2배씩 올라가는 예. 엄청난 보험 폭탄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잘못 설계를 한 예. 정말 최악의 상품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좀 시작이 잘못된 면이 없잖아 있네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방금 그 그래프처럼 1년에 20%씩 앞으로 올리게 되면은 예.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우선 가장 첫 번째가 그 보험금을 100% 손해만큼을 주기 때문에 그 가입자나 또는 병원이나 어느 누구도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가 되는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든 환자든 돈 좀 더 써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진료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의료 쇼핑을 하게 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치료도 하게 되고 예. 또 돈 새로 나온 비용이 굉장히 높은 비급여 이런 쪽을 마구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펑펑펑펑 이 구멍이 새어서 나가는 돈은 그것은 어떤 제도도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또 하나는 거기다가 제도 자체도 돈을 많이 쓴 사람은 그다음에 자기가 보험금이 올라간다든지 자기 부담금을 좀 올린다든지 이러면 예. 좀 제어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도 제도가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저 실손보험은 근본적인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예. 폭탄의 규모만 더 점점 커질 수 있다. 우리 예. 사회에, 우리 금융에 큰 어떤 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에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좀 재편해야 될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